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어떤 페널티,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직범죄라고 우리가 지난 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섹터들이 관여할 것이고, 특히 이제 특정 섹터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제재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충분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그 제재 또는 이 페널티의 어떤 그 적정한가.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페널티 자체가 굉장히 센가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것인데요. 당시에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좀 종종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안 빠져나가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그 페널티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범죄를 인정받았을 때 벌금을 5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고 뭐 굉장히 센 경우는 폐업까지 이제 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그 공인중개사 개인으로 봤을 땐 이 정도 500에서 100만 원 정도의 페널티는 페널티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례비로 한 건당 500에서 1000을 받는다고 하면은 50에서 100만 원이란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본인은 400에서 90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다른 중개인의 어떤 중개사업소의 중개 보조인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케이스가 이제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무시하고 이제 또 다른 범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강력한 페널티라든지 이게 가능할지. 예. 일단은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단 페널티가 너무 낮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페널티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회에 계신 분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고, 형벌이란 것은 법률로만, 벌금도 일종의 형벌이고요. 이제 지금 과징금이란 건 행정처분에 의해서 좀 다른데, 과징금이라는 행정처분은 뭐 쉽게 말하면 주차 위반해서 주차 딱지 떼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내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과징금은 이제 조금 과태료랑은 다른 개념이긴 한데, 형벌로 일단 규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물론 형법에서 사기죄 아니면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제 가중처벌, 아까 말씀드린 범죄단체 조직, 거기까지 이제 가담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을 처벌을 지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란 것도 따로 있거든요. 법률로 국회가 제정한. 거기서 이제 그 규제하는 거는 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뭐 그런 정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도 상당히 약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명의대여 같은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건 뭐 입법자의 결단이고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명의대여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도 한번 손을 좀 봐서 이런 사기, 꼭 전세 사기도 물론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소위 말하는 공인중개사를 안 끼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진짜 뭐 큰 기업에서 부동산 팀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제 임대사업이나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분이 저도 변호사지만은 정말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거래를 주선하지만 항상 공인중개사의 그 입회하에 날인이 들어가고, 이런 계약의 일종의 이제 법률적으로는 처분문서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됐든 매매 계약서가 됐든 되게 법률적으로 중요한 그 처분문서에 자기의 그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서 일종의 이런 공증, 뭐 사서증서 인증, 그러니까 공증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이렇게 공정성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드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이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이런 사기적인 그런 범죄에 관여를 했다던가 그런 걸 했을 때는 형벌로서 좀 이렇게 처벌을 하는 조항을 추가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결국 국회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벌 조항이 지금 그렇게 센 게 없는. 예, 지금은 뭐 중개인분들도 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형법이랑 그쪽에 그것도 이제 정범 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범행을 이제 제일 주도한 사람은 뭐 정범이라 하고 이제 그걸 도와준 사람은 공범으로 하는데, 공동정범 뭐 들어보셨겠지만 교사범, 뭐 방조범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약한 게 이제 방조범이라고, 이제 그냥 도와만 줬다라고 아니면 묵인했다 정도. 대부분 이제 판례에서는 공동 정범이라고 보지만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사실상 방조범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같은 공동정범으로서 정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이제 문제가 처음 시작하는 건 건축주부터 사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전 내려다 보는 생각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판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입법부 국회에서도 이거를 이제 단순히 지금 방조범 정도로만 처벌을 하니까 별도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가담하지 않는 선량한 정말 선의의 공인중개사분이 다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소수의 이 사기적인 성향의 어떤 공인중개사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적 집단으로 매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하고 주로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인이란 타이틀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딜을 하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이제 임대인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매개자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의진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특히 이제 사기적 행각을 벌이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페널티는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공인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을 들잖아요. 그게 뭐 한 1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건당 1억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1년치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 앞에서 다 소진이 됐다면 뒤에서 사고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고쳐야 될 뿐인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은 이게 신원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범죄를 사람들 막 붙여놓잖아요.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붙여놓는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신상 공개. 신상 공개예요. 신상 공개는 일단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제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서 또 한번 검토를 했는데 되게 한정적입니다. 지금 한정적이라서요. 대표적인 이제 성 관련된 범죄들이든지 아니면 아주 흉악범들, 뭐 아니면 아동이나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범죄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법률로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형벌의 일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전세 사기를 지금은 사기죄로 의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기에 관한 범죄에서 뭐 특경가법상의 뭐 5년 이상의 처하는 정도의 중대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국회의 몫이죠. 법률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뭐 특이한 거는 이제 계속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신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신상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찰서 가면 조폭 얼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사기를 계속 이제 그 수사를 잘 해주시고 법원에서 판단을 잘 내려주셔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로 기소하고 처벌을 하시면 그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의 길은 아직 지금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황당했던 게 이분들이 폐업하고 딴 데 중개보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피해자들은 어차피 그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만약에 피해자들이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단계가 사실 맨 처음에 극복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크리닝 과정을 좀 앞에서 뭔가가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든 생각인데요. 근데 뭐 아마 공인중개사 협회도 저도 이제 다 이제 유사한 소위 말하는 이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협회들을 보면 자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으면 온라인상에 전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징계 사유도 다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품을 뭐 변호사법을 뭐 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변론을 부실히 하였다든가 아니면 기타 뭐 불법적인 일을 했다든가 해서 뭐 정직을 받았다 뭐 아니면 뭐 최대는 제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실명이 그대로 거론되고요. 생년월일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그런 거를 하신다면, 안 하신다면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 선량한 공인중개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공개하고 있다는 거를 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서,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이름만 쳐오면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이런 어쨌든 뭐 이런 형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 자정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에 관련된 국토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좀 잘 그 관심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